네, 그럼 모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흥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병수라고 합니다. 네, 흥사단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설립하신 단체로 올해 107년이 되었습니다. 국내에 26개의 지구와 해외 12개의 지구가 있고요. 평화통일운동, 투명사회운동, 교육운동 등 다양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흥사단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의기억연대와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오늘 많은 분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되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과 응원의 메시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145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인사말인데요. 수요시 오늘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흥사단의 박만규 이사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흥사단 이사장 박만규입니다. 제가 오늘 각별한 감회를 갖는 것은 우리 수요 집회가 1457회째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1457회 집회를 지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희 흥사단이 이 1457회째 수요 집회를 주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 흥사단을 설립하신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항일 투쟁의 중심에 맨 앞장에 서시면서도 긴 미래를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끝까지 원수 관계가 아니라 친선 우호 관계가 돼야겠다. 이것이 동아시아 평화의 바탕이고 이 동아시아 평화가 이룩되어야 세계 평화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시고 한일 양국의 미래를 늘 우려하시고 또 밝은 모습을 그리셨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본의 불법적이고 무도한 침략과 지배에 대한 진심의 사죄가 선행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 배상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에서 풀려난 지 75년이 됐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점을 너무도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아픈 사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기억연대 전시는 정신대 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1457회째 이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울방울 떨어지는 낙수물이 바위를 마침내 뚫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노력들이 계속됨으로써 바람직한 한일 관계가 형성되고 동아시아 평화가 성립되고 세계 평화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흥사단에서는 안창호 선생의 뜻을 받드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작년 한일 간 무역 분쟁을 계기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대일 특별행동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젊은 저희 흥사단 단우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대일행동특위가 오늘
이 1457회째 수요 집회를 주관하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매우 기특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면서 제 인사말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 말씀해주신 흥사단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흥사단도 여기 앞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일마다 12시부터 1시까지 수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일본 강제동원 배상 그리고 역사왜곡 중단을 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작년 8월부터 흥사단 내에 대일행동특별위원회를 설립해서 9월달부터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연대의 발언입니다. 연대의 발언은 이용수 할머니글 대독 사회정의교육재단 그리고 부천 여성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 공동대표 시바요코 고등학생 박승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참석은 하지 못하시고요. 정의연대 활동가분들께서 대독하는 순서로 대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수 할머니 글 대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수 인권운동가께서 보내주신 메시지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소신으로서 세계 역사와 인권 문제 해결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 철거 주장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중한 역사의 증거인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나쁜 행동입니다. 역사의 죄인이여, 소녀상은 피해자들의 한과 슬픔이여 후세 교육의 심장이기 때문이다. 2020년 9월 9일 이용수. 네, 안녕하세요. 사회정의교육재단에서 인사드립니다. 사회정의교육재단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역사와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를 미국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의교연과 존엄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활동한,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인권운동을 국제사회 여성인권운동과 평화운동으로 자리잡게 한 정의연의 역사와 운동은 저희 재단이 미국에서 인권과 평화 그리고 시민사회 참여 의미에 대해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시민사회 운동의 역사와 유산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선 2006년 타라나 버크가 처음으로 미투라는 말을 만들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미투 운동의 주춧돌은 1991년 증언하신 김학순 할머니가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학순 할머니가 이 주춧돌을 놓으실 때 37개 단체로 이루어진 정대협이 할머니의 곁을 지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한국에서 시작된 전시 미투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위안부 피해자 인권운동의 메시지를 유엔에도 알리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정의연은 2018년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제15차 유엔 강제실종위원회 회의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글을 제출했고, 이에 적극적으로 응한 유엔 강제실종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인 정확한 위안부 피해자 숫자를 알려달라고 즉시 요청한 사실은 정의연의 세계적 중요성과 가치를 입증한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 미국, 유럽, 그리고 유엔에서 할머니들의 정의, 인권, 존엄 회복을 위해 함께 외친 정의연과 정의연 지지자들이 함께 쌓아온 연대의 힘은 세계적 시민사회 운동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평화적으로 인권과 정의를 위한 외침을 계승하는 역사적 연대의 장인 수요시위와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회정의교육재단 대표 손성수. 네. 1457차 수요집회 연대 발언문. 지난 9월 6일 부천 여성의 전화는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온라인 전시물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촬영된 포스터와 영상물들이 피해자의 이미지를 소녀로 박제화하고 성애화하고 있는 것에 분노하였습니다. 부천 여성의 전화는
부천 여성노동자회, 부천 YWCA,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부천시민연합, 정치하는 엄마들 부천회원 모임, 변호사 윤정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부천지회, 부천시 청소년 성문화센터들과 함께 문제의 온라인 전시물 중단을 즉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9월 9일 부천국제만화축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아픔과 역사 인식에 사력 있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는 사과와 게시물 중단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사과와 조치를 당연히 수용하는 바입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지 의문입니다. 사력 있지 못해서일까요? 역사 인식의 문제일까요? 여성의 이미지를 성해하는 수없이 많은 문화 콘텐츠들이 범람하기 때문일까요? 정의에 대한 공감의 문제일까요? 과거의 역사를 재현한다는 행위는 만들어갈 역사를 예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노예제 담론은 정의와 인권을 기초로 하여 펼쳐져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해결과 평화를 위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